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만만치 않은 정말 끝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원님과 와우. 네, 평론가님 모시고 방송할 건데요. 우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보셨죠? 네. 서영교입니다. 인기 최고인. 네. 네, 제일 좋은. 아유 뭐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자꾸 팔을 잡아당기셔. 시장 가면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그래서 홀쭉해지셨구나. 어떡해요? 아 그렇습니까? 바로 훌륭한 사회자세요.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이고요. 네, 또 그 옆에 우리 또 정기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목소리 대신 박수 소리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발로 말 좀 그만하라고 해서 제가 좀. 근데 잠깐만 두 분 한번 좀 원샷으로 좀 풀샷으로 좀 잡아봤어요. 아, 두 분이 너무 닮았어요. 남매 같아요. 좀 잡아줘 보세요. 아니 그 내년에 카메라에. 카메라가 이제 네. 어디에다 얼굴을 대야 네, 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아 예. 너무 그림이 너무 진짜 남매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말을 못 누가 하시네. 손엔지를 질문하면 안 되죠. 네. 아, 의원님 완전 손엔지. 제가 손했죠. 손인데. 그런데 좋아요. 손해라고 했던 영광입니다. 영광. 손해라고 했던 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는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이 오디오가 비지를 않는군요. 네. 자, 우리 앞에 김성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지금은 이름은 선임 부대변인데 옛날에 상금 부대변이었거든요. 네.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금 부대변인 거의 없던 시절에 제가 상금 부대변인. 그러니까 선임 부대변인이라는 게 뭔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게 원래는 상근 부대변인이거든요.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 임명된 것보다 기쁜 게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갔던 길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보다 더 잘 가십시오. 제가 양탄자를 쫙 깔아놓겠습니다. 저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선임 말인데. 부대변인이 상금 부대변인인데 과거에 했던 거가 똑같다. 네. 몇 년 전입니까? 2004년부터.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언제 되셨어요? 너무 늦게 되신 거예요. 국회의원이 언제 되셨어요? 상근 부대변인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국회의원 되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상금 부대변인하고 그 다음에 춘추관장을 했는데요. 우리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청와대 먼저 있다가? 대변인을 먼저 했죠. 그래서 바로 다음이고요. 저 따라오려면 길어서 안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곧장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 남았습니다. 3년. 자 같이 가면 서울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서울시장 도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꿈이 서울시장이 마지막이냐? 그럴 뿐이 또 아니잖아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그래서 조금 전에 선임부 대변인 그 이전에 서영교 의원이 했다라는 그 말의 복선은 너희들 나 잘 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탄탄대로로 달릴 거야. 라고 해서 오늘부터 좀 잘 보이겠습니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30명께 전 이렇게 띄워주는 줄 알았더니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더 그러니까 띄워주는. 이게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사는 법이네. 그러니까요. 저를 띄워준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하네. 왜 닮았는지 아시죠? 얼굴까지 일부러 닮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 판을 이미 깐 상황에서 서울시장 도전기 내지는 내가 진짜 한 말씀 꼭 드리겠다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십시오. 서영교 의원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여론조사가 나오고 여론조사가 자꾸 높이 나와요. 그것은 민심이 서민의 영원한 다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서영교에게 오고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도 그대로 뒀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과 오세훈 한 몸입니다. 한 몸. 윤석열의 그 실현 자치단체 장이 바로 오세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한 방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오세훈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사람 누군가? 윤석열, 김건희를 제압한 사람 누구죠? 서영교. 그래서 이번엔 오세훈을 제압할 사람 누구죠? 서영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국민이 주신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려야 합니다. 와. 728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 정도가 서울시 예산인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을 어디다가 갖다 쳐다 붓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제대로 살피고 탄생부터 잘못되었던 윤석열, 탄생부터 여론조사로 잘못된 오세훈 정리하고 우리 서울 시민에게 주신 세금에 이자 붙여서 멋진 서울 한번 만들어보고 세계 1등 가는 서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지키기님께서 서영교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또 여기 서영교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종묘 앞에 오세훈 시장이 140m짜리 건물 짓는다고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종로 근처에 있는 거 다 재개발하면서 전부 다 옛날 길들을 때려부시고 그랬던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종묘 앞에 140m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계 보기 창피해가지고 진짜 못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막아주십시오. 역사와 문화가 숨쉬면서 사람의 쉼과 삶이 숨쉬면서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최고인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이 했던 잘못은 싹 다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르망 24님께서 잘해보세요. 서울시장 하기 쉽지 않은데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시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이 사실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이제 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경선 아직 멀었는데요. 물 흐르듯이 즐겁게 행복하게 악은 제거하고 윤석열과 같은 한 몸뚱아리 악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 먼저이고 네. 서영교가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득표율 1등입니다. 공약 이행률도 1등이고요. 예,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도 1등인데요. 이 정도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 멋지게 대한민국 세계 1등 가는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구님께서 영교야 서울시장 해라. 내가 허락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또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월달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시민들의 저항 정신이라든가 윤석열의 그 잘못된 행동을 아마 다큐 형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영교 의원님이 나레이션을 맡았다고요. 어이구. 엄마나? 저 이 정도예요.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 나레이션도 하고 출연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출연도 좀 찍었고요. 나레이션 제가 목소리가 그랬더니 이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도 좀 불러주시지. 네. 저도 서영교 의원님도 목소리랑 비슷한데. 당신은 외모가 너무 이뻐서 네, 안 되고요. 나레이션. 아니 저는 얼굴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한데. 남성은 정해졌어요. 안내상으로. 아 진짜요? 네. 안내상? 남성은 안내상 배우 그리고 여성은 서영교 배우. 우와. 나레이션은? 네. 유명한 영화 배우 안내상 서영교 이렇게. 우리도 놀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다른 데 가서 노세요. 제가 또 다른 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란 목적 살인 미수죄가 사실은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윤석열 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쏴 죽이겠다. 잡아와라 이랬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거까지 연결해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 플러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지 정말 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에 건진법사가 느닷없이 내 종교인으로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하면서 샤넬백 뭐 목걸이 줬다 얘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 변호사들이 사실은 멘붕에 왔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유경옥 증인이 원래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날 사라져서 안 나타났다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우리 정계한 평론가가 취재를 해왔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된 하면 겁니까? 이제 확인이 돼야 하는 것인데. 또 아니에요? 아니 뭐 취재를 했다는 것은 이제 전원을 통해서 왜 유경옥이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출석하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가장 유력한 이제 이야기는 나가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경옥 씨가? 그 전에는 변호인단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샤넬백을 전달했다, 클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과정에서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김모 씨가 나와서 뭔가 진술을 하고 건지는 그 전에 갖다 준 거 맞습니다. 김건희한테 직접 전화해서 3번이나 다 확인했다. 처음에는 전화 받을 때 이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매우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명백하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 전까지 각본대로 움직이면서 각자 증언을 해야 하는데 유경옥이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거짓이었던 것을 새롭게 알리바이를 만들려면 누군가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작전이 없어졌다. 누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당시 3번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그 3번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니 건진이 아예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한 적이 없다든지 나는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한 수 더 떠서 김건희한테 확인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시인도 할 수 없고 부인도 할 수 없고 만약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경옥 지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전달하는 것도 어쨌든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공무원의 신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이제 사법 처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건진이 엉뚱한 이야기 김건희 쪽에서 보면 건진은 자기 살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경옥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휴대폰을 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라 여기서 하니까 휴대폰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일단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혼란이 왔다. 자, 이거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김건희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 전략 자체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각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누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김건희는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게 이제 판을 새로 안 짜고는 안 되는 일이 건진으로부터 시작됐죠. 건진과는 10년 이상의 관계가 유지됐단 말이에요. 건진이 아예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버리니까 김건희는 완전히 이제 구석에 몰려서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나게 됐다. 오늘 이모 씨까지 이름이 딱 튀어나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봐줬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을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기억 씨 이준 이윽 지윽 시어 시어. 씨죠. 하여튼 뭐 예. 이모 씨의 이름이 만약에 나왔는데 그때 이땡수님, 이중땡님. 네. 예 어쨌든 얘기하셔버려. 이 씨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그 당시 수사관이 드러냈으면 김건희의 숨은 실체가 나왔을 건데 이걸 드러내는 순간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주가 조작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검찰은 막았고 그 이모 씨까지 이름이 지금 나오니까 야 김건희 큰일 났다 지금 유경옥도 할 말도 없지만 이 사건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요까지 일단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건진이 입을 열면 큰일 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대전제인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건진이 입을 다물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네끼리 다 판을 짜고 증언을 다 맞춰놨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진이 본인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막 폭탄 선언하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니 이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전부 다 멘붕이 왔다. 방향을 잃어버렸다. 특히 건진에게 맞서서 다른 얘기를 했다가 건진이 열받아가지고 별별 말을 다 쏟아내면 이제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이 변호사들이 봉착한 엄청난 난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경옥과 정지원 씨, 이 사람들도 우리 큰일 났다. 나 나가가지고 위증죄 걸리면 큰일이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화도 꺼놓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문고리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김건희의 일구일투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행 역할까지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법 처리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에요. 공모자이거나 이제 이런 위치로 갔는데 건진에서 이렇게 이제 건진이 아예 폭탄 선언하지 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이들도 다 불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기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건진까지 자기 사는 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김건희 보호를 위해서 어떤 명분들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킵니까?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할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증거자료 내놓으면 자 이게 거짓 증언에 의한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형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유경옥, 정지원도 결국에는 실토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는 더욱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 측에서 나 샤넬백 2개 받은 거 맞다. 그동안에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김건희 씨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우상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결심 공판을 11월 26일 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잘하면 연내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해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김건희 씨가 이 샤넬백에 대해서 오케이를 또 인정을 해버렸냐? 아마도 보석 신청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만약에 연내에 선고를 하거나 이래 버리면 사실 보석은 물 건너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분수령이 됐고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 그 중심에 건진이 있더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진은. 그렇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네. 건진이 흔드는 순간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것. 네. 인사청장 뭐 경찰청장 인사도 했다죠. 검찰 인사까지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관련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진은 누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자기 진영 안에서는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정치인의 부인이 그 암을 바로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빨로. 아니 신기가 있고 이 기도빨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건진이 구속되기 전에 또 정치인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된 그런 이제 암 뭐 이런 데서도 직접 거기에서 했다고 하니까 건진은 여전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건진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이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지금 권력을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건진 입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건진이 가지고 노는 거죠. 김건희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여사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변호인들이 한 말입니다.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그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요.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샤넬백은 2012년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는 800만 원 상당, 하나는 1200만 원 상당인데 그라프 목걸이는 6200만 원 상당이에요. 비싼 거는 안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나 보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쬐끄만 파우치는 뭐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데 뭐 그것도 역시 박절하지 못해서 결국 명품백 2개는 그냥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계속 거짓말했다는 것도 참 괘씸한데 더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받았어요. 박절하지 못해서. 근데 받았는데 또 욕심이 생겼어. 가가지고 다른 가방으로 바꿔. 신발로도 바꿔. 이건 뭐 하는 행태인지 모르겠어요. 2024년 5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가 그 샤넬백 말고 우리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짜리 파우치 받은 디올백. 것에 대해서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부분이 있어 사과한다 이랬고요. 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명품에 명자만 들어가면 뭐 파우치든 파우치란 말에서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또 욕하지 마시고 파우치든 명품백이든 무조건 받는군요. 목걸이는 안 받지만. 그러니까 이제 철면피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철면피고요. 그냥 네. 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보는 것처럼 그냥 법꾸라지 법적 논리만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정말 추해 보이고요. 네. 저런 사람이 한때 영부인이라고 막 뭐 공무원들 지시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비싼 거는 또 목걸이는 안 받았다고 또 줬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네. 또 건지는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던 거 그거 실물까지 지금 다시 특검에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명품백은 받았는데 또 목걸이는 안 받았다고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창피해서 진짜 다 맞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진짜. 시점에서 서영교 의원님한테 여쭤봅니다. 명품백 있으세요? 없습니다.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이런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일 비싼 목걸이가 얼마짜리입니까? 금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명품들을 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명품 사서 자기가 쓴 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나한테 덥석덥석 받는 게 문제지. 맞습니다. 김건희는 줄줄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진과 관련된 것 외에도 그 전에 전시 과정 속에서 코바나 컨텐츠 전시하면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돈으로도 받고 물품으로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라프 목걸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걸이 6천만 원, 약 귀걸이 약 2천만 원, 팔찌 약 2,500만 원. 뭐 이렇게 수도 없이 해서 이게 1억이 넘습니다. 요것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최재형 목사께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줄줄이 들어오더라. 줄줄이 들어오고 최재형 목사께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줄줄이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를 농단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로 인사를 얘기하더라. 제가 인사를 직접 전화 받은 사람에게 제가 스스로 고백을 받았습니다. 오. 근데 제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직접 전화를 하더랍니다. 저 김건희인데요 이러고 직접 전화를 하더랍니다. 제가 몇 명 들었습니다. 몇 명. 직접 전화를 하고 그동안은 미워했지요.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윤석열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판을 읽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정리하는데 자 김건희는 그런 명품과 목걸이와 보석을 엄청나게 받음과 동시에 거기에 무엇이 끼어드느냐. 인사가 끼어드는 겁니다. 건진이 갖고 있던 돈다발, 신한은행 띠지 돈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 비닐에 쌓여진 관목권 돈다발이 있고요. 이 돈다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 인사청탁을 위해서 가지고 온 돈다발일 거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이 돈다발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띠지와 모든 걸 없앴을 것이다. 건진이 조금 더 가면 이거 붑니다. 건진 안 불 수 있어요? 여러분 수사 받아봤어요? 수사 받으면 안 불 수 없어. 다 나옵니다. 근데 안 벌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적당하게 봐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서서히 다 단계 특검 안에서도 다 봐줄 수 없거든요. 그 전에 검찰은 봐줬지만 특검은 온갖 사람이 몰려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봐줄 수 없고요. 그리고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돈다발에서 비닐로에서 지문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온 돈인지를 체크할까봐 비닐로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그라프 목걸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든 가방 2개로 퉁치려고 하는데 에이 보시오. 에이 보시오. 지금 김건희가 가방 2개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얼마나 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인사로 국정농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국정농단 과정 속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 김건희의 저수지는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돈을 갖고 있는지 이자 지읒자 시옷 그 자가 갖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봐야 합니다. 아, SBS에서 그 이자, 지읒자, 시읒자인 사람과 아주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까지 해서 그 깊은 관계가 정말 뭘까 너무 궁금한데요. 자, 우리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님, 죄송합니다. 네, 선임 부대변인님. 그 김건희 씨 측에 지금 불리한 증거가 또 나왔는데 SBS 단독으로 나온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이자 뭐 이응 지읒 시옷 세강자님 이 일명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몰라요. 이준 땡씨 이렇게 하죠 그냥. 이준 땡씨 이런. 아니 벌써 충청 네. 메일에는 이름이 나왔어요. 네. 사실은 우리 다 아는데 다 아는데 혹시 뭐 몰라서 뭐 우리 댓글로도 다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준수. 네 참고로 이번에 지금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여기 국회가 아닙니다. 범죄자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맞아요. 네, 임세은 부대변인님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김건희 씨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 어제 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제가 논평을 썼어요. 이 관련해서 이준수 씨 관련한 이 밀접한 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네트워크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내용평을 썼는데 사실 우리 당의 논평이다 보니까 굉장히 꾹꾹 누르고 돌리고 애매하게 썼습니다. 애매하게. 근데 제가 의심되는 포인트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일단 어제 2013년에서 16년까지 사용했던 핸드폰이 나온 거고 그게 포렌식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건진 법당에서.
건진 법당에서 나온 건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휴대폰을 바꿀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기존 휴대폰 같은 경우를 바꾸게 되면 집에 놔두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게 뭐 그 뭐죠? 교환하잖아요. 좀 가격 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만약 있다고 치면 폐기하거나 뭐 아니면 정말 집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집안이나 이런 데 숨겨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 건진의 법당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건진에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다는 걸로밖에 저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건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법당이 이걸 논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서 그 이준수 씨는 과연 누군가? 보면은 건진과 이렇게 가깝잖아 핸드폰을 둘 만큼. 근데 이 가까운 건진을 이준수 씨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준수 씨랑 또 얼마나 가까운 건가? 그러니까 더 가깝죠. 더 가깝다는 거 네, 더 아니겠어요? 가깝지.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이 이준수 씨가 지금 그 압수수색 전날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얼마나 더 강력한 건진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지금 압수수색 전에 도망을 쳤으면 과연 그 정보를 누가 줬을까?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SBS 단독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김건희 씨의 옛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가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이 됐다. 이거는 한동훈 씨하고 주고받은 그 카톡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남성인 이준수 씨의 거주지를 10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 이준수 씨가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도주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놓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특검에 있는 누군가가 알려준 건가? 미리 도망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 특검이 갔는데 그거를 보고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막 도망을 가서 결국은 특검이 신병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수 씨에 대해서 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 정기환 대표인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2013년도에 윤석열이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방 발령나에서 여주지청장. 결혼을 언제 합니까, 두 사람이? 2012년도. 12년도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준수가 건진을 자 김건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이준수 씨가 소개한 거예요? 그렇죠. 이준수가 김건희를 건진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은 이준수는 건진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진이 어떤 사람인지. 건진은 실제로 그 당시에 브로커이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신기가 있고 기도빨이 엄청 잘 듣는 일종의 무속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도 잘 보기 때문에 내일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제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법당을 차려놓고 자기가 이제 선임 역할이든 아니면 뭐 도인 역할이든 이런 걸 이제 해왔던데 아픈 것도 잘 고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빨이 엄청 뛰어난 일종의 뭐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때 김건희를 처음 소개시켜서 만났다고 하면 갑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주지청장의 부인과 건진은 인사와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다. 갑을 관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당연히 건진이 갑이고 김건희는 어리여서 물으러 간 거죠. 우리 신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이상한데요. 김건희 씨는 이명수 씨하고 통화할 때 나는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봐. 내가 그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딱 사람 보면 알아. 이랬는데 건진 지금도 건진은 못해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저 발 아래에 있는 세속적인 그냥 일개 사람일 뿐이고 자신의 정신 세계에서는 건진이 훨씬 위에 있다는 거 지금도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요. 그것은 건진과 잘 아는 사람한테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죠. 건진이 김건희 심부름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건진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위에 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천공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메신저다? 내 기도빨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 되길 바란다? 아니죠. 남북 통일이 되면 거기에서 상황을 실제 누가 하느냐? 천공이 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웃지 않습니까? 실제 그 세계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건진을 가장 잘못 표현한 것이 명태균이 건진 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소문 들어보니까 김영선 건진한테 부탁했다며 라고 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의 그 촉이 정확했던 거예요. 건진이 훨씬 더 힘이 셌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진이 훨씬 더 위에 있다는 전제로 놓고 보면 자 지금 이 남성이 소개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건진이 있었다. 그럼 건진이 원하는 것은 김건희가 들어주는 관계고 그리고 자리가 대통령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이제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보면 건진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건진과 먼저 가까웠던 이준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3년 동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전화기를 왜 여기에 보관해놨겠냐. 그러니까 건진 법당에 보관이 돼 있어서 이상하다고 우리가. 건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주지청장이잖아요. 그때 대통령 될 줄 아무도 몰랐지. 중앙지검장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자천대가 아예 대구 고검으로 갔는데 그거 했던 거 여기 다 놔놔. 뭡니까 그러면? 다음에 약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해서 그걸 놔놓은 거지. 건진이 바보 멍청이도 아닌데 그 휴대폰을 왜 이준수 거를 갖다 놓습니까? 이준수 지금 바로 만나면 저하고 취재해야 돼요. 그때 왜 맡겨놨냐고. 그러니까 김건희 거를 맡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거를 맡겨놓은 것도 그래. 건진은 부르면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이준수 거든 그 누굽니까 김건희 것이든 그 정도로 위에 있어서니까 그러면 여기 믿고 맡겨놓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건진 쪽에서 보면 그런 확실한 물건이 어디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건진이 다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이제 이준수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준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매우 폭발적. 얘는 지금 도망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잡히면 다 불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똑같습니다. 유경호하고 왜 정지원이 지금 나가지 못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작전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작전 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이준수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할 때 원래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 검찰 측에 물어봤대요. 이 사람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왔네. 근데 내가 지금 증거 목록을 보니까 이 사람 피신조서가 없네. 왜 그런 거죠?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조사를 받고 이 중요한 도이치모터스의 핵심이라는데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나도 안 받았네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만 물어본 거고요. 옆방에 가가지고는 그냥 면담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장이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게 말이 되냐 뭐 이제 물어보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냐? 그리고 저는 넘어갔다. 그러냐? 아니 정말 대단한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검사가 뭔가 봐줬을 거다. 대단한 검사들이죠.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숨겨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무혐의 칠 사람 무혐의 쳐주고 기소 안 했잖아요. 짓거리를 검사들이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휴대폰은 김건희의 휴대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그때 썼던 휴대폰. 기이한 일이죠. 그때 썼던 휴대폰을 왜 거기다가 숨겨두냐고. 중요한 건 돈다발도 건진한테 넣어놨던 거예요. 그 관봉권. 네, 그 돈다발과 그 돈들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건 검사들이 거기를 덮치러 들어갔을 때 아마테라스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특검이 가서 아마테라스가 나온 거예요. 남부에서 먼저 압색을 했을 때는 그냥 뭐 대강 하고 나와버렸나 봐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5분인가 압수수색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7시 몇 분에 들어가갖고 9시 5분인가 끝내요. 그래서 50 몇 분인가 밖에 압수수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뺄 것만 빼고 넣을 건 넣고 숨길 건 숨기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특검이 되면서 좀 더 나오게 됐고 그러고도 또 숨겨뒀던 게 이제 이게 숨겨둬서 이준수가 또 숨겨줄 줄 알았는데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야 어떻게 보십니까? 참 기이한 일이에요. 네. 그 휴대폰을 왜 건진한테 갖다 놨을까? 그러니까. 거기는 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도 있지만 건진은 뭡니까? 그럼 건진이 뺏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발 듣고 하려면 여기 놔놓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랬대요, 여러 가지- 진짜로? 아니요, 이제 제가 추론을 왜냐하면 최근에 건진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 한 분을 만나서 만난 거 전화 통화 자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진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건진은 MB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주지시장 전부터 건진은 소위 말하는 이 세계에서 브로클링은 넘버원, 전빨이 워낙 좋으니까 많이만 그 MB 때 이제 장관하고 자꾸 하셨던 그분은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건진이 올라가니까 건진은 그래요 몇 년이냐?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MB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부터 검찰 인사 라인과 관련돼서 잡고 있었어. 경찰 인사 라인 잡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도빨이 너무 잘 들어. 여기 와서 법당에서 절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도 만들어줬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 건진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브로커해서 돈 빼돌린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건진이 약발이 이제 확실히 떨어진 건 맞나 보네요. 그러면은 약발이 떨어졌지 다. 대통령 때까지는 됐는데 기도빨 그렇게 좋았는데 일단 첫 번째 계엄 성공 못했죠. 두 번째 이 둘 뭡니까 평생 감옥에 살게 생겼는데 약발 다 써버린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건진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되는 것까지만 해줘요. 성공까지도 못 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야? 되는 것까지만 해주지 되는 것까지 성공을 못 시킨다고 이 기도빨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야 기도값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바로 야 이거 이 자리 가면 좋겠네 하면 다른데 뭐 연락해서 하고 심지어 얼마나 지가 부탁질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지시를 많이 어떻게 자기 그래 처남 김씨를 데려서 선물도 배달, 인사도 배달, 조사해 해가지고 이걸 경찰청장 이번에 인사하는데 누가 윤희근 경찰청장 난리 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도 이제 빈산 일각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시라고요. MB 때부터 건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경찰 검찰의 라인을 가지고 수사 그다음에 뭐 재판 기소 이런 데 7대 힘을 썼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윤석열도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때 보고 당신은 뭐 이거다 저거다 했을 것이고 그때 윤석열이 뭐 이런저런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김건희가 점을 더 좋아했습니까? 윤석열이 점을 더 좋아했습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물어야 돼요. 윤석열이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의존할 때는 그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강릉 가서 이모 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건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천공 이야기만 하면 거기에서 막 완전 세상이 그렇게 가는 줄 알고 했던 그런 거 김건희보다 윤석열 왕자 쓰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건진은 매우 유명했다 그러던데 서영교 의원님 혹시 알고 있지 않았어요? 한번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경신협회 회장은 만나봤는데 아따 건지는 몰랐네. 제가 건지는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윤희근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저는 윤희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만들어내고 윤희근이 4단계를 뛰어오르면서 경찰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행안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4단계를 뛰어올라서 윤희근이 경찰청장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 다 난리죠. 싹 날리면서 그럼 윤희근과 건지는 어떤 사이였냐. 그래서 어떤 것을 주고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윤희근이 이태원 참사가 있던 그날 저 멀리에 있잖아요. 저 멀리에 있고 거기서 술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고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윤희근. 이 윤희근은 책임져야 되는 인간이에요. 책임지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은 윤희근의 내용은 이제 잊혀져가는 이름처럼 되어 있는데 윤희근 이름을 여러 번 외쳐 부르면서 윤희근에 대한 처벌을 꼭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네. 총경 경무관급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제 역대 보수 정권에서 얼마쯤 갖다 주는지 자기들은 통용되는 금액 다 알아요. 경무관 가려면 얼마쯤 이제 누구한테 갖다 주는지 대충 추적 가능하잖아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현금 주고 받았으면 이거 뭐 맞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니까 안 부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건지는 돈 받아 먹는 것도 기도값으로 받아 먹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그냥 영수증 대충 끊어주면 우리 그 연말정산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남아 쓸 사람이다.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지 그래 김씨 그 처남을 그래 앞장 세워 가지고 이런저런 데 다 개입을 합니다. 제가 다시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샤넬백 2개였을까요? 그라프 목걸이였을까요? 대통령 부인에게 뇌물을 주는데 그렇게 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최순실 때 박근혜 때 받은 제보에 의하면 최순실이 있고 최순실의 그 부부가 있었잖아요. 정윤회. 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받은 제보는 아직 최순실과 정윤회가 드러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가 남자에게 20억을 갖다 주고 여자에게 50억을 갖다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게 뭐 그 다음 그게 나오진 않았으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할 때마다 후원사가 있어요. 네. 돈들이 얼마입니까? 그 돈들. 그리고 아니 장난해요. 대통령 부인에게 그라프 목걸이 하나 정도였겠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는데 어떻게 돈들이 더 안 나오고 있느냐가 저는 의문이에요. 건진 안에 5천만 원짜리 돈다발과 그 1억 6,500 정도만 있었을까?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김건희 주변은 압수수색했는데 그럼 다 돈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 들어온 현금 다발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전 이거 다시 마저 더 찾아내야 된다. 맞습니다. JH님께서 서영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서영교 의원님은 명품 백은 없는데 명품 스카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신 거? 네, 지금 아주 명품으로. 이건 명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느냐에 농담이고요. 따라 제가 다르죠. 잠깐만 그냥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공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천공에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 아까 뭐 목걸이 2개, 3개 뭐 이거 진리가 없고요. 통일교에서 1억을 줬다 그러는데 이 말씀도 제가 방송에서 아마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요 돈을 받지 않습니까? 뇌물을 스타일이 있어요. 혼자 다 먹는 놈, 반반 나눠 먹는 놈. 그리고 진짜 자기는 안 쓰고 남한테 조직에 다 갖다 주는 사람. 그럼 지금 감방에 가 있는 그 사람의 평소에 습성은 무엇이냐? 통일교에서 번째. 돈 받았던 사람 이름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럼 이름 없어요. 첫 번째. 예, 자기가 다 먹는 거야. 건땡땡 씨라고 제가 말할까? 이 사람은 반띵하는 사람이에요. 와. 반은 하여튼 공적으로 주고 반만 먹는 사람. 아니 그래서 그때 놀이개에 왕자 써 있고 그래서 반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5,000씩, 돈을 받으면 이런 이제 불법 자금을 받으면 어쨌든 뭐 당에서 선대 뭐 위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가져오면 반은 자기 먹고 반은 이제 갈라주는 사람이 평균이고 진짜 다 갖춰주는 사람은 아주 그래도 공적인 거 제일 나쁜 놈은 자기 혼자 다 먹는 놈인데 왜냐면 선거 때 돈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이 사람이 반띵 전문인데 그럼 1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5천만 원 먹고 5천만 원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택도 대한민국에 택도 없죠. 그래서 통일교 내부에 가면 그 쇼핑백 2개에는 최소 5억씩 또는 최소 10억씩 들었을 거다. 금고에 300억 원이 들어있어 현찰로. 그걸 이제 정원 주든 윤영호든 혈을 맞고 돈을 빼서 줬을 것인데 그 돈을 가져왔으면 반은 먹고 반은 당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100억 지원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기정사실로 통일교 내부에서는 핵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돈 100억이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회창 때도 100억 몇백억 아니었어요? 차떼기. 차떼기? 200억인가? 예, 몇백억이잖아요. 근데 무슨 5천만 원 감봉권이 그게 현물로 있고 사진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무슨 5천 장난합니까? 네. 다 돈 어디 간 겁니까? 대구 달성 군수할 때 2017년 8년 국힘에서 그 20억짜리 지금 아직도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이 갑자기 늘었는데 그거는 맹태균도 이야기해서 자기가 보선도백에 현금으로 보이는 돈을 들고 왔는데 이걸 돌려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단위가 20억이에요. 기초단체장 단위가 10억이야. 기초단체 중에 큰 데는 20억이에요. 이렇게 거래를 했던 습성들을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알지. 네. 이준석에 대해서 약간 칭찬을 한마디 하면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나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것이 공천혁명을 일으켜서 국회의원들이 단체장 공천 준 거를 막으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보통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준석처럼 내 돈이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데 막 이런 이제 본전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어서 통일교에서 넘어갔다는 돈이 1억이 끝이다. 저는 서영교 의원님 말씀에 100번 동의하고 그 특검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다 수사해야 된다. 네. 규모가 상상 초월일 것이다. 그리고 건진했던 것이 뭡니까? 코인 시장에 이 인간이 뛰어들잖아요. 코인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해외로 돈 빼돌리기 제일 좋은 게 코인이에요. 돈 세탁하기 제일 좋은 게 코인인데 그래서 뭐 퀸덤 뭐 이런 코인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수사 다시 시작하면 네. 예. 킴비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까지 가면 돈 문제 대충 특검에서 듣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얼마인지를 밝히는 것이 진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거 다 언제 수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수사 기간을 그래도 늘려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 그 진짜. 생각 나시죠? 네, 예. 수사 기간 한 달이라도 늘려놔서 얼마나 다행인데 사실은 수사 기간 늘리지 말아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수사 기간 늘려놔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습니까? 사실 수사할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계좌 추적 아니에요? 계좌 그렇죠. 그걸 안 하죠. 통신 내역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좌 추적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든
계좌는 기본으로 다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엔 다 들어있을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해서 사실은 남부지검에서 처음에 영장 치고 압색하고 이랬던 이유는 퀸비코인 수사하다가 그랬거든요. 퀸비코인이 영어로 뭡니까? 여왕벌 아닙니까? 엄마야? 퀸, 비. 아, 그러네. 예. 그러면 결국 저수지가 김건희의 코인, 건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알만한 사람은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다. 네. 많은 돈이. 그리고 해외 나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놨다면 자 김건희가 받아놓은 명품백 뭐 10개, 20개요? 아니요. 보석이 5개, 10개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 올라와서 특별히 한번 봐주이소 이러면 뭐 예산을 500억, 1000억씩 주고 예? 2024년 의원님 혹시 김건희 잠깐만요. 특검에서 어디까지 수사하고 있는지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자는 없습니다. 네. 2024년 6월 말에 퀸비코인 발행업자 등이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해먹었다고 얘기된 게 150억이었어요. 드러난 것만. 그 당시 예. 드러난 것만. 그러면 실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인이 김건희 씨랑 연결된 뭔가 외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뭐 이런 거였다라고 네. 한다면 그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 규모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캄보디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캄보디아는 전 세계 불법 자금 세탁소로는 가장 좋은 시장이다. 그건 돈 주면 다 해결되니까. 네. 이런 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외 비자금 이 문제도 이번 특검이 끝나더라도 김건희가 해먹었던 돈은 1, 2억이나 100억, 200억 수준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국고를 탕진시키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 돈을 지 혼자 평생 먹겠다고 외국에 한번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내야지. 다 찾아내야 예. 되죠. 다 찾아내야 하고 계좌와 아까 말한 코인이 추적이 이제 어려울 텐데 코인 추적까지 그 모든 수사 기능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가 있다는 게 저에게 들어온 제보기도 합니다. 네. 저수지 얘기 제가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그라프와 샤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눈을 좀 가리고 갔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그게 이제 그라프와 샤넬은 기본이고요. 자극적인 것 때문에 가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돈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에 있는 무슨 투자 회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 김건희 인베스트. 그, 예. 예, 이제 거기도 지금 뭐 그 사람도 지금 뭐 엄청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 뭐 수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저수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서영교 의원님한테 제보된 거는 더 큰 저수지가 있다는데 그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해외 나가면 백두산 천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 시청자분들이 저도 지금 어질어질하거든요. 이 얘기 들으시고 막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 너무 어지러워.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냥 규모가 저는 크고.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제보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결국 수사 기간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파헤쳐 놔야 된다. 그래야 특검이 끝난다 하더라도 특검이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끝난다 하더라도 그 경찰이 받아서 수사를 하든가 수사를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특검이 제대로 못 건드리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에요. 아 진짜 너무 걱정스러운데 이 임세현 대변인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경찰서장 아까 경찰청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포경찰서장 총경 김완기 서장이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유튜버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무슨 내란에 동조했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지금 크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뉴스는 사실 잘 처음 듣는 모르십니다. 내용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지금 마포경찰서장이 12.3 내란 당시에 국회 출입을 막았다. 그때 당시에 그 8기동단장이 김완기였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막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제보해달라고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보 받은 사람 이름이 이제 김완기였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마포 서장으로 가버렸더라.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마포 경찰서장이 무슨 햇소리냐? 특정 유튜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고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회로 넘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계엄 상황에서 당시에 경찰이 막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시민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나는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랬다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죠. 그 사람이 지금 마포경찰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마포경찰서에서는 그런 적 없다. 김한기 서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규현 변호사는 최장면 사건 때 그때 변호를 맡기도 했었고 박정훈 대령 변호도 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터무니없는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진실 게임 양상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맞습니다. 경찰서장으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때 당시에 민키님 말씀대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막으면 당신도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맞습니다. 나 내란 동조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포경찰서장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당시 8기동대 총경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면 맞는 거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인데 제가 멀쩡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아 맞아. 제가 멀쩡히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조지호 서울경찰서장이 법사에 불려 나왔어요.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 막았잖아요 라고 했더니 조지호 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들어가서 담 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담 넘어 들어갈 때 그 경찰들이 다 막아 그럼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걸 제가 틀었죠 그날. 그러니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왜 우리를 막았느냐. 당신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 내란에 동조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막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기 저희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럼 내가 멀쩡히 들어갈게. 못 들어가게 다 막아서 저는 수소 충전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들어갈 때 저기서 사복 입은 경찰이 뛰어오면서 얘기합니다. 다 막아! 못 들어오게 막아.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뒤에서 잡아 당겨요 저를. 잡아 당겨서 제가 허리를 지금도 다쳤어요. 맞아 그때 다치셔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 영상을 그날 조지호 앞에서 딱 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도가 전부 다 뭐냐면 조지호 거짓말 딱 걸렸네. 네, 그래서 조지호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에 가 있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당신이었다면 당신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였던 것이고 거기 없었다면 몰라도 거기 있었던 경찰들은 충분히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의장은 국회로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의원들 소집령 내렸는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당사로 빼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국민의힘 의원도 계시더만요. 그렇죠. 근데 그 의원 보호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꺼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저렇게 경찰이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 멀쩡하게 있는 의원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네, 아유 정말 너무 어지러지러한데요. 정말 정신이 없고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좀 제발 좀 밝혀지길 바라고요. 김건희 네. 특검 요즘에 기스가 많이 났는데 사실 뭐 그 동의는 안 합니다만 열심히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예.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이제 며칠 전에 그 권성동한테 1억 준 것 때문에 이제 공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일교에서 원래 이제 부정부패 쪽을 추방해야 된다고 계속 운동을 해왔던 분은 100억 원 지원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검찰이 좀 수사를 좀 해주면 해줬으면 좋겠네. 좋겠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 제가 말했잖아요. 1억 원을 막으면 잘 막는다고 지금 자기네끼리 아니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돈 김건희를 뭘로 보고 1억을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그 정도밖에 안 보이나 1억을 캄보디아의 내려고? ODA 자금이 7억 달러였는데 15억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8억 달러를 늘렸으면 얼마입니까? 돈이 8억 달러면 한 1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1억 원으로 해결했다는 걸 누구도 믿지 않을 텐데 계속 이 내용을 이제 청원을 하고 있어. 이거 좀 수사 좀 해달라, 수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증거 나온 거 1억밖에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특검이 아주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거 귀찮고 이러니까 수임료 얼마나 먹겠어요. 지금 정원주 비서실장 그리고 한학자 총재 수임료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100억 단위 이상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뭐 대충 봐주고 넘어가자. 민간인 뭐 처벌해봐야 뭐하노. 이미 ODA 자금은 다 넘어가 버린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 그 저수지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놈들이 결국 국고를 탕진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거를 가져가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제대로 진짜 수사를 좀 촉구할 수 있어야 하고 특검에도 좀 우리가 국민들이 국회에서 물어야 한다. 왜 이거 나오는데 수사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연장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저는 꼭 돈의 규모, 돈의 실체를 밝히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1억만 갔다고는 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서 아 이거 진짜 변호사들이 잘 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네, 끔찍합니다.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증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2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상목 씨는 아예 송달 자체가 안 됐고 전화했더니 전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증인들 불출석하면 이제 안 된다.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도 발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기현 부장의 재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걸 보는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재판 하시는구나라고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세현 대변인?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공개를 계속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또 특검도 개정하시면서 네. 재판 공개가 이제 거의 되게 있는데 중계를 해주신 게 예. 제일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진짜 중요한 것이 네. 중계 때문에 재판이 바뀌고 있다. 맞아요. 지기현 부장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중계하게 만들었잖아요. 원래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그냥 법꾸라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밖에 네, 못했지만 재판 공개를 만들게 해주신 우리 서영교 의원님 역시 대단하시고 역시 존경하는 의원님이시고요. 김영민 의원이 열심히 한 겁니다. 저희들 같이 하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지기현이 과연 저기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봐주려고 하는지도 몰랐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기현은요 행사 진행해요. 가가지고 저는 어디 무슨 술집 가서 행사 진행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물론 재판장이 너무 심하게 권위를 갖고 뭐 과압작을 하는 것도 참 분명 잘못됐지만 이 재판은 내란 재판이에요.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과 그 나머지 주요 내란 종사자, 주요 인물 종사자라는 재판에서 아니 그렇게 행사 진행하듯 하고 변호사들한테 막 핍박받아도 그렇게 있는 거 그거 우리 국민이 확인하고 지기현은 진짜 안 되겠다. 저 사람 재판하면 안 되겠다. 내몰아야 된다. 이런 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또 했고 특히 이상민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강제 구인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기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재판관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비춰지는 정상적 재판 진행인데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번 한덕수 관련 재판을 또 빨리 끝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나온 내란에 대한 판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이 공개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됐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뭐 송달도 안 받았지만 전화 연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최상목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유경욱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유경욱도 연락 안 받는다면서요. 네. 요즘 뭐 유행인가요? 뭐 나오라 그러면은 그냥 연락 안 받고 가버리는 게 유행인 모양이에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 그냥 다 통용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일반적인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판사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연락 끊고 도망을 갑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권력 쥐고 있었고 제일 권력자 옆에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대관에서 잡아오면 이제 법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싹 다 잡아오고 잡아오게 해주십시오. 잡아오게. 이게 속이 조그맣고 말이야. 응? 밴댕이 같아가지고 이럴 때 나와야지 어딜 숨어 들어가고. 소심해서 자기 이제 그리고 걸릴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요? 핸드폰도 바꿨냐니까 안 바꿨다 그래서 딱 보니까 바꿨더라고. 내가 바꿨네 그랬더니 핸드폰 바꾸고 안 바꿨다 그러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저기 문건 지시 문건 받아놓고 열심히 이렇게 봐놓고 아니라고, 이렇게 접어갖고 거짓말하고. 줘갖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게 CCTV 공개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공개 재판으로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최상목은 제가 보기엔 그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ODA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예산을 만들고 이런 데 다 걸려 들어 있다. 그러니까 신명철 국민의힘 님이 당대표를 지냈다는 사람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안 사람도 나오고. 도망치고 안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뻔뻔하게 지금 SNS 글 올리면서 정치나 하고 있고, 대한민국 부총리 했던 사람은 연락 끊고 도망가 버리고, 네. 영부인 비서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연락 끊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맞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자 우리 법사위원 대표격인 우리 서영교 의원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 공개고요. 네. 두 번째가 폴리바게닝이에요. 이번에 이실직고하는 사람은 형량을 최대한 경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까 유경옥이가 왜 지금 못 나오느냐. 비슷한 상황이 최상목도 있잖아요. 최상목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에는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그 내용으로 계속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오는 순간 다 이제 뽀록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들통이 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것은 결심이죠. 차라리 이야기를 다 하자 지금은. 이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이상민도 지금 전화 안 된 건 본인 집에 나왔던 돈꾸러미가 뭐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뭐 용돈 뭐 1, 200만 원이었다라는 것부터 한 30억 됐다는 이야기까지, 이것도 지금 특검에서 마음먹고 수사하면 분명히 현장에 채증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 돈도 어떤 돈이냐. 이상민이 진짜 악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김성태 전 의원이 윤석열 망친 사람이 세 사람이다. 김용현이고 이상민이고 또 한 명 더 있다. 누구냐? 이철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대놓고 하자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 그러면 최상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상목의 가족들이 지금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너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라. 빨리 얘기하고 차라리 서영교 의원실에 내가 알아봐 줄게. 그 폴리방이요 몇 년 좀 줄어들어요? 뭐 이런 질문을 했으라도 네. 자기 살궁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반까지 줄일 수 네, 있을 절반 거예요.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를 봐줄 처지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서 20년 이상의 최소한 형을 받으면 지도 평생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대혼란의 상황은 두 가지 때문에 되었다. 첫 번째, 재판을 중계해라. 두 번째, 네. 봐줄게. 네. 이게 아주 먹히고 있습니다. 너무 이 정기한 평론가가 이 특정 의원님에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걸려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닮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거 지금. 네, 그리고요. 자, 최상목 씨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철 님이 하는 얘기 제가 전달만 하는 겁니다. 최상목 씨, 종이 접기 끝났으면 특검에 출두하십시오. 종이 접기 끝났으면 특검에. 네, 자, 그러니까요. 요 얘기 하겠습니다. 주제에 넘어가서요. 박지원 의원 지금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왜 열받았느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걸 은폐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나 이 서훈 전 국정원장 매우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오늘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에 박지원 의원님은 지기현 부장에게 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꺼려하고 그동안에 제대로 말을 못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를 열린 이 오늘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두 명은 고위공직자로서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 기록을 삭제한 뒤에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들 사회적으로 매장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박지원 의원님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 자, 어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기침하시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검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을 왜
박지원 원장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북쪽과 문제를 들어서 그들이 북과 뭔가를 주고받은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또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지원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주 분노하고 계시면서 국정원장을 시켜서 박지원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근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국정원 그 자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박지원 원장의 지시로 삭제했다. 이런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전부 다 봐도 삭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삭제했다고 얘기해서 감사원이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감사원이 고발하게 한 건데 감사원을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 원장이 하는 말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삭제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뭐야? 너희가 그럼 국정원을 감사한 게 아니었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운 거죠. 이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운 것을 검찰이 수사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형을 2년, 4년 때렸으니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제대로 법원이 잡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최후진실에서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 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 검찰이 공모하여 실행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리영희 선생이 쓴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을 최근에 다시 꺼내가지고 읽고 있거든요. 거기에 네. 이렇게 이 88년도에 쓴 글이에요. 이영희 선생이 3번 감옥에 갔다 오셨거든요. 가가지고 그 처참한 상황들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로 남겨놨는데요. 어제까지 독재 체제의 법복을 입었거나 지금도 입고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간절히 권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육법전서라는 메마른 책을 잠시 덮어놓고 그 감방, 관 속이라고 비유하는데요.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육법전서 끌어안고 너들이 누가 범죄자니 뭐니 그러면서 독재체제에 부역하면서 함부로 사람들한테 징역형 선고하고 그 감옥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니들이 아느냐. 니들이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사법부나 검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치도 변한 게 없어. 검사라는 자들이 자기네들 과오나 잘못했던 거 권력자의 눈치 보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자기들이 기소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 공소 취소하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조직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끝까지 기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기록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 공무원은 북한 해역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 우리가 억지로 떠밀었어요? 북한 해역으로? 그럼 북한 해역으로 간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북한한테 북한이 그래 정말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거기 간 사람을 사살하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보실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 북한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파악하면은 북한에다가 원점 타격해야 돼요? 그럼 대응을 못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로 대응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논리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지 멀쩡하게 네. 아니 DMZ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아파치 헬기 막 띄워가지고 한 거는 그런 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네. 도대체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 건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기소해버리면은 그럼 앞으로 북한이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무조건 갖다가 그냥 타격해버려야 되겠네? 타격 안 하면 직무유기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사법부나 판사가 하는 짓이나 검사가 하는 짓이. 네. 다시 감옥에다 갖다가 넣어서 육법전선 끌어안고 한번 감옥 생활 시켜줘야 되나? 네. 예전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검찰이 마음먹으면 1년 동안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여론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 공소장 내용과 당사자의 부인과 검찰의 주장이 맞부딪혔을 때 직연한 때 또는
지금 조희대한테 사정할 겁니까? 사정할까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입맛대로 또 재판을 해버릴 거라고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정치 위에 그러면 사법이 노는 거죠. 검찰도 노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또는 사법부가 어떻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형 때리면 이제 그러면 의원직 박탈되면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무리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 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입니다. 검찰에 25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 좀 하셨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게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전 네.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당시에 이 공무원이 실제로 도박 빚이 굉장히 많았었고 가족 간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월북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이 업 지도를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그 경로를 압니다.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그래서 이분이 자진월북이 아니라면 그 헤엄을 적극적으로 치지 않고선 그렇게 떠내려가면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실족을 한 건데 자꾸 그 월북몰이 하냐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분을 발견을 하고 북한에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첩보라는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건데 이게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CCTV 보듯이 그 국무회의 때 지들이 막 개업 모의 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각조각 다 찢어진 그 정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월북의 단서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이제 안보 기관과 실제로 미국에서 정보도 얻기도 했고 그래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을 한 건데 종북몰이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국은 이분은 자진 월북한 거다. 그런데 오히려 그 형이란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이용을 해서 막 와가지고 시위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치적인 몰이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이 사건이 이미 종료가 된 사건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건이라고 몰면서 이제 박지원 원장님이나 이런 계신 분들 이렇게 몰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검찰이 그걸 또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분이 자진월북했다는 증거와 얼마 전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사원에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소를 구형을 이렇게 때렸다는 거는 검찰의 이제 특성이 다시 드러났다고 봅니다. 되도 않고 그냥 낙인을 딱 찍고 여론전 딱 몬 다음에 여론 분위기 안 좋게 되면 그리고 나 재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것. 그 검찰의 특수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서지현 검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검찰을 아직도 믿냐. 그러면서 올 가을, 겨울 기점으로 다시 검찰은 부활을 할 공모를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다시 수사권도 갖고 다시 원복할 거야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서지현 검사들과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정말 강한 드라이브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이대준이라고 하는 그 사회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이대준이 자진해서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갑자기 이 객관적 사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식으로 또 갑자기 중간에 이제 말을 바꾸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구명조끼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잖아요. 구명조끼가 어디서 나요, 그거? 네. 구명조끼가 그거 어디서 났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는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해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왜 판단이 잘못되겠습니까? 네. 근데 북한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통신 기록부터 실시간 통신 감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감시하고 위성 정보나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란 말이에요. 네.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판단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만약에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그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가지고 억지로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무원 억지로 북한에다 끌고 갔기를 했어. 뭐 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서 역으로 저들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일종의 인형 공세를 펼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맨 앞장서서 한 놈이라고 할 뻔했다. 검찰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나 이런 인간들이. 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6일 날 선고될 예정인데요. 한번 정의가 실현되는지 혹은 진실이 밝혀지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박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걸 뭐 민주당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이제 본인이 개인이 변호사 써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훈안보실장도 마찬가지. 이분은 이미 공직에서 은퇴를 한 분인데 이런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죽으면 이렇게 이제 들이대면 당사자가 엄청 힘들 건데 제가 그냥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님 제가 바깥에서 늘 그러하듯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고령인데도 정말로 젊은 사람 이상으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화이팅 하십시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의원님. 네. 검찰개혁 제대로 되는 건 맞습니까?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죠. 검찰개혁이 큰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큰 틀이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있나요? 계속 반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고 또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변호사들 데려다가 또는 안미영 검사 같은 자들이 와서 성폭행 당한 사람 그리고 아동 학대 당한 사람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을 때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그나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동안 검찰에게는 보안 수사권이 다 있어도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검사가 성폭행 당한 사람의 공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들 그동안 뭐 했어? 안미영 검사 같은 사람 도대체 뭐 했어? 네. 성매매한 검사가 성폭행 당한 사람의 공판 검사가 돼서 이게 강간 사각지대예요. 강간 사각지대 공판 검사가 돼서 이 여성을 피해자의 그 한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상고법원에다가 대법원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데 이 사람이 상고를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상고를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는데 상고하지 않는 검사 보셨어요? 이게 검사들이 하는 많이 짓이에요.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래놓고 와서는 마치 약자를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단호히 정리시키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킹 범죄, 그다음에 교제 폭력 이렇게 해서 신고가 1,400건이 가요. 그러면 1,400건 하루에 400건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와. 경찰이 1,400건 정도를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합니다. 근데 검찰이 그걸 400건 정도만 청구해주고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폭력 당한 경우에 검찰과 법원이 그냥 날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끊임없이 반동이 옵니다. 검찰은 이렇게 민생과 관련한 거 거의 수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봐주기, 정적 제거, 그리고 재벌 정리해서 돈 벌어들이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하면 기소까지 가는 것을 분리해 놓은 것인데 자꾸 그것을 하겠다고 들고 오는데요. 지금 공소청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런 수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사 중에 그래도 부족한 게 있었다면 또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장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뜨거운 토론과 이 패널들의 의견을 잘 들어봤는데요. 정신 없으시지만 또 뭔가 시원하고 희망이 보이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여러분께 왜 유경옥은 갑자기 사라졌는가? 건진의 모든 것이 힘이었다. 우리 건진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만든 거는 서영교 때문이다. 이게 결국 오늘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영교 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수뢰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싸기 때문에 혜택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8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비밀 혜택 주는지 안 주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줄 수도 있는데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쌀쌀한 계절에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우십니까? 대한민국 난방가전의 명가 1월에서 준비한 초특가 기획전 취향에 따라서 2가지 프리미엄 매트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랫목 온펌 매트와 카본 원목 마루 매트입니다. 아랫목 온펌 매트는 전구 하나 정도에 필요한 전력인 70W만 필요한데요. 이것으로 온종일 뜨끈뜨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 세탁도 가능하고요. 무려 7종의 안전장치로 온종일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카본 원목마루 매트는 이 고가의 탄소 열선을 사용해서 뛰어난 내구성과 깊은 온기를 선사합니다. 고급 원목마루 디자인으로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와 15시간 자동 온오프 기능이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프리미엄 매트를 초특가 기획전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겨울 1월 매트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상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비교가 필요한 거 당연히 아실 건데요.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같이 가입하시는데 난 이미 가입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하고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리는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네,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전화 회선을 따로 뽑았습니다. 1644-1226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폭풍처럼 원하시는 광고까지 잘 들어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거나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영계 TV 일단 구독하시고 뭔가 댓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21 농협 301-01-7498-7498-21고요. 서영계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서영계 의원님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